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혹시 한 번도 하지 못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 저는 늘 바빴습니다. 성공해야 했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지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 미뤘습니다. 특히 아버지와는 서먹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으셨던 분. 저도 그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를 보며 저는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해야 하는 걸 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회사 조퇴하고 멀리서 너 지켜봤다. 혼자 가는 거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결국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꿈에 나옵니다.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오늘 당장 전화를 드리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엄마는 늘 아침마다 바쁘게 도시락을 싸주시고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지갑을 책상에 올려놓고 출근하셨죠. 어릴 땐 그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잔소리도, 침묵도, 고생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우린 너무 늦게 알아버립니다. 어느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했습니다. 아들이 군에 가도, 취직을 해도, 결혼을 해도 잘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 아버지가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병실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병실을 나간 사이 베개 밑에서 작고 낡은 편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나는 늘 너를 자랑스러워했다. 표현이 서툴러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아들. 그 편지를 붙잡고 그 아들은 통곡했다고 합니다.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그토록 늦게야 전하게 되었을까? 또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학교 도시락을 열면 반은 김치, 반은 계란 한 쪽이었습니다. 그땐 불만이었죠. 친구들처럼 돈가스도 없고 반찬도 초라했으니까요. 그래서 늘 엄마에게 투덜거렸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래? 창피해. 세월이 지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여성도 도시락을 싸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계란 한 쪽이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를. 자기가 먹을 걸 참아가며 계란 하나를 싸주시던 엄마의 마음을요. 엄마는 몇 년 전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도시락 다시 한번 먹고 싶어요.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따뜻한 찬밥이 그리워요.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모는 평생 장사를 하며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시장 좌판에서 삶을 버텼습니다. 큰딸은
어느덧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는 외국으로 유학을 갔고, 막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성공했지만 노모는 자주 말했습니다. 요즘은 목소리 듣기 어려워. 애들이 바빠서. 어느 해 설날, 그녀는 집에서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졌고, 며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노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니들 어릴 적엔 내가 매일 아침 차려줬는데 이젠 니들이 와주는구나. 고맙다. 그 순간 자녀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야 함께 온 걸까? 그리고 마지막 사연 하나 더. 어느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점점 사라졌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입에 올리는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밥은 먹었니? 간병인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숙 씨는 누구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 딸이야. 오래전에 떠났지만 하루도 안 잊혀져. 딸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이 그의 가슴에 평생 남아 있었던 겁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어요. 왜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못할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했어요. 그 짧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왜 일이 어려웠을까요? 부끄러워서, 괜히 어색해서,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로 늦는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순간. 그리고 그땐 평생 후회만 남습니다. 성공이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얻는 걸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도 가족과의 시간도 뒤로 미뤘습니다. 결국 잃었습니다. 돈도, 직책도, 명예도.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아내는 자고 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것,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사진관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방의 작은 마을, 낡은 사진관. 그곳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졸업사진, 가족사진, 첫돌, 환갑.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예전에 졸업사진 찍은 아이예요. 기억나지? 그 웃음은 안 잊혀져. 사진을 건네며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은 다시 안 오니까 예쁘게 남겨야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진관 앞에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은 그냥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 웃고 기억을 남기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당신 인생을 따뜻하게 감쌀 겁니다. 돈과 명예는 사라지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성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